5,5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 개발.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정찰기 개발 중에 가장 어려운 기술적 장벽이 바로 고 신뢰성을 갖춘 터보팬 엔진의 개발이라고 합니다.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정찰기는 최대 이륙重량 20톤 수준의 전장 14.8m에 이르는 대형 기재로서 그 이륙 중량이 한국 공군이 한때 운용했던 MK-67 호크 고등훈련기의 최대 이륙重량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MK-67 호크 고등훈련기는 아더 MK-951 터보팬 엔진을 활용해 기본 최대 추력은 6,000파운드급의 애프터버너 사용 시에는 8,430파운드의 추력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정찰기도 최소 6,0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데 돼. 이를 반영하듯 현재 국방과학연구소는 5,500파운드급 이상의 보다 구체적으로 5,500에서 8,000파운드급 추력을 발휘할 수 있는 터보팬 엔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해성용 SUS-160K 터보제트 엔진입니다. 한국 엔진 기술에 기반이 된 모델입니다. 터보팬 엔진 기술력 축적. 한국은 1980년대부터 한국형 순항미사일 개발을 위하여 러시아와 프랑스의 협조하에 터보제트 엔진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러시아를 통해서는 대함 미사일용 터보제트 엔진의 설계도와 샘플이 입수되었으며 일부 부족한 통합기술을 축적하고자 프랑스의 마이크로 터보사와의 기술 협력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한국의 표적기로 널리 사용 중인 MQM107 스트리커가 바로 마이크로 터보사의 드라이 60회 3 엔진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국은 상당히 많은 수량의 엔진을 구매하는 고객이었기에 프랑스 정부와 마이크로 터보사에게 기술 협력을 요청했으며 당시 프랑스는 성실하게 비행체 엔진을 통합할 때 필요한 각종 인터페이스 설계 기술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들을 기반으로 개발된 해성용 SUS-760K 터보제트 엔진은 추력이 1,050파운드에 달해 트라이 60회 3 엔진의 900파운드보다 강력함은 물론 비행 환경에 맞추어 엔진의 제어를 지속적으로 변경하는 동적 제어 능력을 추가한 보다 우수한 화여러 스페이스 가조립 생산한 F404 엔진입니다. 광고에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기초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재 개성은 물론 현무 3순항 미사일에 장착되는 다양한 계열형 엔진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기술력이 축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화 테크윈 은한국 공군 전투기에 사용되는 F100과 F404 터보팬 엔진을 면허 생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축적하기도 이들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테크윈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스텔스 무인 정찰기의 사용할 5,500파운드급 이상의 추력을 가진 터보팬 엔진 핵심 기술 개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통상 추력 5,500파운드 이상의 전방 터빈 블레이드를 통한 저하 팬 압축비 3대1 후방 고압 압축기 6.5대1의 압축비를 가진 모델입니다. 총 압축비는 6월 5일 X3 19.5대1 수준으로 현형 F-15나 F-16 전투기에 사용 중인 F-100 계열 터보팬 엔진 압축비와 비슷한 수준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속이 직경 580mm급의 작동 수명은 1000시간 이상을 요구받고 있으며 현재 스텔스 무인 전투기 기술 실증기에 탑재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한국형 5,500파운드급 엔진 개발을 위하여 국내에서 개발된 터보팬 엔진의 팬과 터빈 블레이드 시제품입니다.
지난 2019년 4월 국방과학연구소는 선도행 핵심 기술 사업으로 완제 터보팬 엔진 통합개발 기술 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560.6억 원을 투입해 지금까지 확보된 터보팬 엔진용 팬코엔진 기술 및 연계 기술을 활용해 실제 기체에 탑재될 완성형 터보팬 엔진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1차로 완성될 스텔스 무인 정찰기용 터보팬 엔진의 출력은 8,000파운드 급이 될 예정이며 향후 본 엔진 기술을 기반으로 한국형 어거부용 엔진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항공기용 추진기관 기술 군 로드맵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2020년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항공기용 추진기관 기술 군표에서 제시된 무인 정찰기용 8,000파운드급 고바이 패스 B 터보팬 엔진 개발 사업에 해당합니다. 즉 5,500파운드 이상급의 엔진, 고기술을 활용해 일정하게 8,000파운드급 추력을 발휘하는 고바이패스 터보팬 엔진을 개발해 우선은 스텔스 무인 정찰기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즉 스텔스 무인 전투기에 앞서 미국의 RQ-170 스텔스 무인 정찰기 끝과 비슷한 정찰형을 개발해 운용할 예정이지만 당연히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공개되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후 다시금 5,500파운드급의 엔진기 수를 활용해 전투기에 필수적인 고출력 애프터버너 가장착된 엔진을 개발해 궁극적으로 본격적인 어브 시대를 개막할 예정입니다. 국과연이 이번에 공개한 스텔스 무인 전투기 사업은 이미 밀리터리 리뷰 이지 1910호를 통해 자세히 설명되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시길. 밀리터리 리뷰 이지는 교보문고 전자북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비행기는 흔히 사람이 탑승해서 조종하는 것을 떠올리기. 그러나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도 커다란 비행기를 띄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특히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비행기의 경우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 정찰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찰기의 임무 특성상 위험도가 높아 인명사고가 벌어지기 쉬운데요. 무인 정찰기는 사람이 타지 않고 정찰 임무를 진행할 수 있기에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라고 평가받습니다. 무인 정찰기에는 전자장비를 탑재해 원격으로 조종하거나 혹은 스스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데요. 목표 상공에 도달하면 기체에 장비된 카메라로 지형을 촬영하거나 영상을 전송합니다. 무인 비행기는 원래는 고사포 사격 연습이나 공중전 연습의 표정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정찰 장비를 더하는 실용화 과정을 거쳐 무인 정찰기가 탄생하게 군사 정찰 외에도 기상 관측이나 학술 조사 목적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무인 정찰기. 오늘은 이 무인 정찰기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지난 2019년 12월 23일 오전 5시 대한민국 공군이 운영할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1호기가 경남 사천 공군기지에 들어왔습니다. 2011년 3월 미국에서 글로벌 호크 구입을 결정한 지 8년 만인데요. 지난 4월에는 시차를 두고 2대의 글로벌 호크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보고도라는 말이 생소한데요. 고도란 어떠한 기준점에서부터 물체의 높이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흔히 해수면을 중심으로 한 해발 고도를 고도라고 하는데요. 저 고도는 해발 2만, PD 하중 고도는 해발 2만에서 45,000핏, 그리고 고도는 해발 45,000핏 이상의 높이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트위터. 글로벌 호크는 올 상반기 내로 4호기까지 국내에 추가로 들어올 것으로 글로벌 호크 4대가 모두 들어온다면
교대로 정찰 작전을 수행해 빈틈없이 지상을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글로벌 호크의 강력한 성능은 주야간은 물론 악천 후 도문제 없고 작전 반경이 3,000km 나되기에 북한 전역은 물론 한반도 밖까지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호크는 20km 상공에서 지상 30cm 크기를 식별할 수 있는 성능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글로벌 호크의 국내 도입이 우리의 정보력에 얼마나 어떠한 변화를 주게 RQ4라는 코드명에서 R은 정찰을 Q는 무인항공기를 뜻하며 4는 네 번째 시리즈를 의미합니다. 글로벌 호크는 적 상공에 침투하는 용도로 쓰기보다는 안전한 아군의 영역에서 원거리 감시를 목표로 하는 기체입니다. 적 상공에 침투하는 때도 있으나 격추 위험이 커지므로 원격 탐사 지기능을 향상시켰습니다. 글로벌 호크는 미국 연방 109그로부터 사전 신고 없이도 미국 영공에 민간 공로를 비행할 수 있도록 인증받은 첫 번째 무인항공기이기도 이는 자동 조종 민간 항공기를 포함한 무인항공기 발전에 획기적인 기기를 마련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호크 위키피디아 무인정찰기라고 해서 작고 가벼운 기체를 생각하셨을지도 모르지만 글로벌 날개 길이 35.4m, 전장 14.5m, 높이 4.6m라는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는데요. 그 무게만 11,600kg에 달한다고 해요. 비행 성능도 뛰어나 최대 순항 속도 250km/h 착륙 없이 날 수 있는 최정 거리가 무려 22,779km에 달한다고 합니다. 글로벌 호크는 공중에서 36시간 동안 감시가 가능합니다. 목표 지점에서 오랫동안 채공하면서 넓은 지역에 걸쳐 고해상도 영상을 제공하는데요. 인공위성과 연계해 아주 넓은 범위를 아주 정밀하게 정찰할 수 있다는 큰 장점입니다. 우름 증인화 폭풍 등 날씨 영향을 받지 않고 관찰할 수 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글로벌 호크가 찍은 캘리포니아 산불 당시 적외선 사진, 특수 고성능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통해 20km 상공에서 지상 30cm 크기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습니다. 작전 반경은 3,000km에 달합니다. 이는 한반도는 물론 그 밖까지도 작전 반경에 들게 합니다. 국전역에서 군사 도발 움직임이 있는지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게 된 그래서 글로벌 호크를 비행하는 인공위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글로벌 호크가 도입되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영상 정보 수집을 위해 정찰기 금강과 RF-16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찰기는 평양 이난 등 북한 일부 지역만을 감시할 수 그래서 군의 영상 정보의 상당수를 미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글로벌 호크 도입으로 우리 군의 독자적인 영상 정보 수집 능력이 대폭